자, 앞에 내용 이어서 계속 갑시다. 오늘 이제 162페이지 교과서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에 대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조선의 교육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뭐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교육을 실시하지만, 조선시대는 뭐 그렇게 모두를 다 교육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야. 조선시대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선발하는, 그러니까 국가 인재를 길러내서 관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유교 교육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 다 교육받는 건 아니야. 관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보통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하고 마찬가지야. 지금도 초등교육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 중등교육 있고, 대학 과정에 고등교육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기본적인 교육, 기초교육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모두 다 서당이라는 곳에서 기본 교육이 시작이 되고, 이 서당 과정을 마치면 이제 중등교육기관으로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는 곳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곳이 있어. 오케이? 이게 초등 과정이고, 요즘 치면 이게 중고등학교 과정인 거야.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은 서울의 이제 4개 지역에 뭐 동부, 중부, 뭐 서부, 남부 이렇게 4개 지역에 이제 지정된 학교가 있었던 거야. 이 4개를 그냥 합쳐서 전부 다 뭐라고 불러? 사부학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그 교육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전에 여기가 뭐 마석골이었다 그러면 마석향교가 있고, 저기 뭐 하남향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큰 지역에 하나씩 향교를 만들어서 중고등 교육 과정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늘천 따지 뭐 이런 이제 천자문 교육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뭐 이제 사서삼경이라든가 뭐 소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최종 교육 과정, 여기서 이제 교육이 맞춰지면 최종 교육 과정, 요즘으로 치면 대학 교육 과정, 이제 고등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대학 교육 과정은 지금이야 이제 여러 학교가 있지만 이때는 하나밖에 없었어. 어디? 그렇지. 서울에 있는 성균관이지, 성균관. 그러니까 이 성균관이 지금 치면 뭐 서울대학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이 끝나면 최종 교육 과정은 어디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이제 흐름이었던 거지. 이 성균관은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못 간다. 적을 때는 막 한 100명, 많아야 한 250명, 300명 정도밖에 소화를 못해. 성균관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120명 정도고, 그러니까 이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한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겠지. 그리고 여기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좀 이따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고시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은 뭐 어려울 얘기 하나도 없지. 어디서 교육이 시작이 돼서? 서당에서 교육이 시작이 돼서 사부학당과 향교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이어지게 된다? 성균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그치? 간단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맞춰지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대로 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다? 관리가 되는 거다. 관리가 그러면 조선시대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구별해 보면 되는 거지. 조선시대 관리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손가락 세 가지. 조선시대 관리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방법, 뭐를 보는 거야?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때처럼 조선도 뭐가 있어? 음서가 있어. 그치? 부모가 고위직이 되면 부모의 힘을 이용을 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 이게 있어. 그리고 3번째, 천거제도가 있다. 이거는 추천제도야, 추천제도.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관리로 선발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2가지는 거의 적게 쓰이고, 거의 조선시대 거의 대다수의 관리는 국가의 이제 인재로 등용되는 방법은 뭐가 거의 95% 이상이다. 과거 제도가 거의 95%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왜냐하면 음서 자체는 고려하고 완전 다른 게,
고려시대는 음서가 기본적인 관리 등용 방식이 하나였잖아. 선생님 고려 때 그 얘기했었지. 고려에서 원래 이제 음서로 뽑고 모두 실시가 됐지만, 과거 시험도 실시가 됐지만, 대다수는 뭘로 가는 게, 음서로 가는 게 자랑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느꼈었단 말이야. 고려는 귀족사회니까. 아, 우리 부모가 잘나서 내가 그 부모의 음덕으로 부모가 5품 이상이면 그냥 관리로 등용이 되잖아. 그치? 그게 음서였는데, 이게 당연한 방법이었는데, 조선은 아니야. 조선은 왜냐면, 조선을 세운 사람들 자체가 누구였어?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운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 말에도 실력으로 과거를 통과해가지고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음서 자체를 되게 부끄럽고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음서 대상자 자체가 더 높아져. 고려시대는 5품 이상의 관리가 음서 대상자였다면, 조선시대는 2품 이상의 관리가 음서 대상자야. 그러니까 2품이라는 거 엄청난 고위직이지. 조선시대 앞에 관직 얘기한 걸로 치면 조선시대 2품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고 그 다음에 육부의 장관들 있잖아. 6조 있잖아. 6조. 2조, 예조, 형조. 그 6조의 장관들. 대표를 우리는 요즘에 이제 장관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는 판서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2조의 대빵은 2조 판서. 예조의 대빵은 예조 판서. 이런 식으로 판서라고 불렀는데 그 판서급 정도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위직으로 축소가 됐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모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관직을 부모의 힘을 이용해서 음서로 나가는 걸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했어. 그리고 승진도 잘 안 돼,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음서라는 제도가 있지만 조선 초에만 잠깐 쓰이고 그 뒤에는 거의 죽은 문서가 돼. 거의 음서로 관직에 나오는 사람이 제로야, 제로. 조선 중기 이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축소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 천거제도라는 건 조선시대 내내 대중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조선 중종 때 현량과라고 해서 잠깐 좀 활발하게 쓰인 적이 있어. 천거는 그거야. 왕이 내가 만약에 왕의 밑에서 관리로 일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 너무 얘가 마음에 들고 착실하고 똑똑한 거. 그럼 얘한테 너 같은 애들, 네 친구들 중에 뭐 이렇게 나와서 일할 애들 누구 없느냐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디 저기 창현골에 뭐 박무식이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정말 훌륭한 애다. 걔를 한번 뭐 임금님께서 만나보시면 걔 인품에 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면 임금이 걔를 만나보고 걔를 관직으로 선발을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조선 중종 때 현량과라고 해서 일순간 쓰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니들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관리 등용의 거의 대다수는 뭘로 관리로 임명이 된다. 과거로 관리가 임명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딴 거는 좀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과거는 조선시대 과거가 세 가지 과거가 있어. 문관을 뽑는 문과가 있고, 무관을 뽑는 무과가 있고, 그 다음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어. 오케이? 고려시대 과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고려시대 과거는 문과는 당연히 있었고, 뭐가 없었어, 고려시대 과거에는? 무과가 없었지, 무과가. 그래서 무신들 뭐 무시받고 차별받고 그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조선시대는 고려와 다르게 무인을 뽑는, 무관을 뽑는 무과가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무과 출신이지. 그치? 그 다음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또 존재. 이 잡과는 뭐 천문을 보는 사람, 천상가. 그 다음에 저 외국어를 하는 역관들. 그 다음 의술을 보는 장금이처럼 의술을 보는 의관들. 이런 사람들 뽑는 의과 시험, 기술관 시험이 따로 있었는데 이건 잡과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해당 관청에서 인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과거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스타일은 뭐야? 문과인 거지, 문과. 오케이, 말이? 이 문과 시험이야. 우리가 과거 그럼 떠오르는 거. 근데 조선시대 문과는 어떠냐면 소과와 대과라 그래서 두 개의 시험으로 나뉘어져.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합격해야? 소과에 합격해야 뭐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대과에 합격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급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는데, 소과에 1, 2차 시험이 있고 대과에 1, 2, 3차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얘는 몇 번을 붙은 거야? 시험에 5번을 붙은 거야. 대단한 거지.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확률이 저 벼락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대. 공부해서 과거에 붙을 확률.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거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소과에 붙고 대과에 붙어야 과거 급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소과는 2가지 시험이 있는데 생원시, 진사시라 그래서 이 생원시나 진사시에 붙으면 생원, 진사라는 호칭을 쓰여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아니면 옛날 소설 같은 거 보면 무슨 김진사댁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그 고대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진사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시골 양반인데 그 사람은 완전 대과까지 합격은 못하고 뭐만 합격하고 소과에 진사시만 합격하고 그냥 간직에 못 나가고 지방에 주저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진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 지역에서. 이런 소리 하면 더 어렵나?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오케이? 요 소과에 합격해야 뭐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꼭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이 소과에 합격해야 아까 얘기했던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야.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관리에 등용되는 과거에 합격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서당에서 공부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부학당을 이수한 다음에 거기서 소과 응시해서 소과에 합격한 다음 어디에 들어가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1, 2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뭐에 응시해서 대과에 응시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야. 조선시대. 어렵지. 장난 아닌 거야. 니들 지금 행복한 거야. 조선시대 머리 터져. 이렇게 가려면. 오케이? 그거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대과는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 3년에 한 번이 기본적인 시험이야. 3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게 일반적 패턴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비정기적인 시험도 있어. 뭐 알성시, 뭐 증광시 그래가지고 뭐 비정기적인 시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몇 년에 한 번 보는 게 3년에 한 번 보는 게 기본적인 정규 시험이다. 한 번 뽑을 때 한 번 볼 때 몇 명 뽑아? 33명 뽑아. 33명 이 문과 33명 뽑고 그 33명 중에 1등 한 애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장원급제했다고 말하는 거야. 수업 시간 1분 전입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배려합시다.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하면 뭐 과거 시험에 대해서 기본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야, 누구나.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앞에서 설명했지? 조선시대 신분은 양인하고 천민하고 2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양인에는 누구 들어가? 양반, 중인, 뭐 평민 다 들어가잖아, 양인은. 그러니까 농민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빡세게 해야 되는데 농민의 자녀가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문과 응시하는 애들은 거의가 다 양반의 자제들이야. 손은 모두 씻으셨나요?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수업 시간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시대 500년간 과거 급제자를 이제 통계낸 걸 보면 조선 500년 통틀어서 농민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 제로야, 제로. 문과 시험에. 농민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농민 응시가 거의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문과 시험에는 누가 많이 보고 이제 양반의 자제들이 많이 보고, 이 문과 시험에 밀렸던 이제 뭐 조금 공부 좀 못하는 양반 자제들하고 중인들, 이런 애들 많이 보고, 이 잡과 시험에 대다수 중인의 자녀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그 아버지 직업에 이제 기술관 시험을 보는 거지. 그래서 중인의 자녀들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농민 자녀들 중에 이제 일반 평민 자녀들 중에 특출난 뭐 어느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허준, 뭐 장금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평민의 자녀들 중에 공부해서 과거 응시한다 그러면 거의 잡가 보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오케이 말이? 어렵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162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 관리 등용 제도가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뭐 박팽년 이야기라든가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박팽년은 이제 정기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 성균관에 있다가 비정기적인 시험을 보고 이제 관리됐다. 뭐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걸로 여기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 이제 문화예술 지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조선초 좀 내용이 많다.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낼 것도 많고 공부할 때 좀 한 번에 확실히 해두면 나중에 기말고사 공부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거야. 알겠지?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보자.